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 오래된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사연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장면들이었거든요.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것 같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사람들은 보통 큰 싸움이나 배신을 먼저 떠올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사연 속 두 사람은 달랐어요.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서 멀어졌어요. 마치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듯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조용하고 또 얼마나 깊이 사람을 핥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름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하지만 감정만큼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요. 25년을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순희 씨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베란다 창틀이 조금 낡았고 거실 한쪽 벽지는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래도 깨끗했어요. 순희 씨가 매일 닦고 정리하고 가꿔온 집이니까요. 25년이었어요.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게 30 초반이었는데 어느새 쉰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아이 둘을 여기서 키웠고 남편 재하 씨 사업이 한창 힘들었던 시절도 여기서 버텼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지쳐 울었던 밤도 이 집 화장실이었어요. 그 세월이 전부 이 벽 안에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이 어느 순간부터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공간이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히려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아무것도 닿지 않는 느낌.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순희 씨 본인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냥 어느 날 돌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 식탁은 하루 중 유일하게 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한 뒤로는 특히 그랬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대요. 재하 씨도 일이 많고 순희 씨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나면 굳이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재하 씨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다고 해요. 말이 없으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잖아요. 순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온 뒤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희 씨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원래 오래 살면 말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가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지. 주변을 봐도 비슷했거든요. 오래된 부부들 중에 여전히 다정하게 대화하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그냥 묵묵히 살더라고요.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자신의 감정을 눌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더 바라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재하 씨는 주말에 친구들 만날 때는 달랐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밖에서는 말도 잘하고 활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순희 씨 앞에서만 그런 거였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 순희 씨는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했대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웠다고요. 생각해보면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들이었죠. 남편이 퇴근 후 거실에 앉으면서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예전엔 들어오면서 나왔어요 한마디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신발을 벗고 소파로 향했어요. 순희 씨가 뭔가 물어봐도 대답이 짧아졌어요. 단답형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같이 TV를 봐도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봤어요. 순희 씨가 이거 재미있네요 해도 그냥 응 한마디.
그러다 먼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손을 잡지 않게 됐고 어깨가 닿으면 슬쩍 피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무게가 달라져요. 순희 씨는 그 작은 신호들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싶기도 했고 말을 꺼냈다가 싸움이 될까봐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삼키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세계가 생겼어요. 남편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핸드폰을 봤어요. 이어폰을 꽂고 혼자 뭔가를 보거나 들으면서 순희 씨가 말을 걸면 이어폰을 빼는 게 아니라 한쪽만 살짝 빼고 응? 하는 식이었어요. 그 응? 이 얼마나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멀 수가 있구나 싶었대요. 순희 씨도 잠이 잘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맞나? 이런 게 정상인 건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잠이 들었어요. 깊고 편하게. 아무 고민도 없는 것처럼요. 순희 씨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외로움보다 씁쓸함이 더 컸다고 했어요. 이 사람 곁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건지. 그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 생일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딸은 선물을 택배로 보냈고 아들은 용돈을 계좌로 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싶었죠. 서운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쁜 거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기억하겠지 싶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아 씨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밥 먹고 출근하면서도요.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재아 씨가 퇴근했어요. 순희 씨는 조금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생일이니까 좋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재아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순희 씨가 작게 말했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재아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 맞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희 씨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건 우연이었어요. 순희 씨가 일부러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재아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어요. 순희 씨는 무심코 눈이 갔어요. 낯선 이름이었어요. 이름 자체는 그냥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도 분명치 않았어요. 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에 보인 짧은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빨리 봤으면 좋겠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눈이 화면에 고정된 채로 손이 떨렸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물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희 씨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천천히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는데 그게 차갑다는 느낌조차 한참 뒤에 왔대요.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며칠을 그냥 보냈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편 핸드폰을 뒤지거나 따지거나 추궁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뭔가 확인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며칠 뒤 또 우연히 찾아왔어요. 재아 씨가 서재에서 통화를 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순희 씨가 지나가다 들린 말 한마디. 요즘 집에 가기가 싫어. 그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편안했어요. 집에서 가족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라 오래 편한 사람한테 털어놓는 그런 목소리.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집에 가기가 싫다.
25년을 가꿔온 집. 매일 아침 청소하고 밥 짓고 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켜온 집. 그 집이 그 사람에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칼보다 더 아픈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소리도 없이 그냥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버리는 말. 그날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재하 씨는 밥을 먹었고 핸드폰을 받고 짧은 대화 몇 마디가 있었어요. 순희 씨도 밥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고 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울거나 하면 차라리 나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순희 씨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그릇을 치웠고 설거지를 했어요. 재하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순희 씨는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남편이 옆에서 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수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었어요. 그 막막함이 밤새 순희 씨 옆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재하 씨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했어요. 순희 씨도 밥을 차렸어요. 손이 조금 느렸고 말이 더 없었지만 재하 씨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래. 그러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TV도 안 켜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순희 씨는 그걸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대요. 나 행복한가? 대답은 바로 나왔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햇살은 계속 따뜻했는데 순희 씨 마음속은 고요하고 쓸쓸했어요. 그날 오후 순희 씨는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냥 걷다 보니 들어가게 됐대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실제로 흘리진 않았어요. 꾹 눌렀어요. 공공장소니까요. 그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근데 이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는 게 단순히 오늘 혼자 카페에 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꺼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게 슬펐어요. 오래전엔 재하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면 투덜거릴 수 있고 웃긴 일 있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언제부터 없어진 건지. 커피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순희 씨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뭘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그 다짐 하나만.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변에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소문이 날까봐 걱정됐고 형제 자매한테 말하면 괜히 가족이 흔들릴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읽은 글에서 부부 상담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처음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싶었어요. 상담이라는 게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심각한 게 맞았어요. 전화번호를 검색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전화를 누르는데 또 이틀이 걸렸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일주일이 더 걸렸어요. 상담소 문 앞에 섰을 때 순희 씨는 잠깐 멈췄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건가? 그 망설임이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오는 곳 같았거든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오는 데가 맞나 싶었어요. 그래도 문을 열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순희 씨는 그 문을 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하고 말문을 열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물어봐 주셨어요. 언제부터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나씩 물어봐 주시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식탁 이야기도 했고 생일 이야기도 했고 그 통화에서 들은 말도 했어요. 말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민망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혼자 담아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순희 씨한테는 오래된 응어리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참 오랫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두 번째 상담에서 순희 씨가 한 말이에요.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가 가장 지치셨냐고요? 순희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혼자인 게요. 곁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배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피로감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도 자신한테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그걸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그 속에서 순희 씨 자신은 어디 있었는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희 씨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한 거였으니까요. 그 시기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이름은 지은이라고 할게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30 초반의 딸이에요. 엄마 요즘 어때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딸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순희 씨가 별로 내색을 안 했는데도 뭔가를 느낀 거예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처음엔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지은아, 엄마 좀 힘들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딸한테 이런 말 하면 걱정시킬까봐 참아왔는데 지은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요.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가 힘든 거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엄마 인생이에요.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 말이 순희 씨한테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괜찮다는 허락. 내 인생을 생각해도 된다는 허락. 어느 날 재하 씨가 눈치를 챘어요. 정확히 뭘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순희 씨가 뭔가를 달라졌으니까요. 말이 더 줄었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받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리액션이 없어졌어요. 재하 씨가 저녁 먹다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순희 씨는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짓말이 틀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꺼냈다가는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재하 씨가 방어적으로 나와서 더 엉켜버릴 것 같고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요. 그 준비가 끝나기 전에 싸움이 먼저 왔어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재하 씨가 주말 약속을 또 혼자 잡아버린 거예요. 순희 씨한테 묻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골프 간다고 그냥 통보했어요. 예전 같으면 순희 씨가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약속 잡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말은 끝까지 했어요. 재하 씨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요. 뭐가 문제야? 나 하루 나가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문제는 약속이 아니에요. 저한테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재하 씨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순희 씨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그게 25년 만에 제대로 된 첫 싸움이었어요. 며칠 뒤 재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순희 씨도 기다렸어요. 그러다 재하 씨가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고맙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몰랐다는 말. 그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재하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집에 소홀했던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됐어.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말이 순희 씨한테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25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재하 씨의 그 말을 들은 날 밤 순희 씨는 오래 생각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화라도 나면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그냥 슬펐어요. 조용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됐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그동안 아무것도 해보려 하지 않은 거잖아요. 모른다고 느꼈다면 물어볼 수 있었어요. 관심이 없다고 느꼈다면 관심을 가져보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그동안 순희 씨는 혼자 다 감당했어요.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도 외로움도 불안도. 이 불균형이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순희 씨는 그날 밤 선명하게 알았어요. 재하 씨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순희 씨 안에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 꺼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상담을 몇 차례 더 받으면서 순희 씨는 천천히 정리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말하다 보니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됐어요. 원하는 게 뭔지, 두려운 게 뭔지, 그 두려움이 진짜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순희 씨는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좀 있었지만 파랬어요. 그냥 평범한 하늘인데 그게 오랜만에 눈에 들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하 씨를 기다렸어요. 재하 씨가 퇴근했어요. 순희 씨가 식탁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하 씨가 뭔가를 느꼈는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오래 준비해온 말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온 뒤 두 사람 사이에 며칠이 조용히 흘렀어요. 재하 씨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내가 달라지게라는 말도 했어요. 순희 씨는 그 말을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이미 여러 형태로 여러 번 있었어요. 명시적이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뀐 게 없었어요. 순희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혼자 조용히.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어요. 서류를 처음 꺼내 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다고 해요. 이 종이 한 장이 25년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순희 씨는 그 서류를 덮지 않았어요.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지은이한테 말한 건 순희 씨 쪽에서 먼저였어요. 전화로는 못하겠어서 딸이 주말에 내려왔을 때 직접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려고 해. 지은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거야? 크게 잘못한 것도 있고 오래 쌓인 것도 있어. 근데 지은아, 엄마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 관계가.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엄마 행복하면 돼요. 그게 제일이에요. 그 말에 순희 씨도 울었어요. 딸 앞에서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요. 오랫동안 안 울려고 참아왔는데 딸이 괜찮다고 해주니까 그게 다 무너졌어요. 모녀가 같이 한참 울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혼 이야기가 현실이 되자 흔들린 건 재아 씨였어요. 그제야 진짜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순희 씨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걸. 재아 씨가 어느 날 순희 씨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나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순희 씨는 그 얼굴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봤어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게 순희 씨 마음의 정직한 반응이었어요. 통쾌하거나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요. 25년의 시간이 이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먹먹하다는 감정과 계속해야 한다는 판단은 다른 거라는 걸. 재아 씨, 저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너무 오래됐어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였을 거예요. 싸움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마음. 서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따라 순희 씨가 밥을 차렸고 재아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마주 앉게 됐어요.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재아 씨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순희 씨가 짧게 웃었어요. 25년 동안 한 음식인데요. 재아 씨도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으로 편안한 순간이었어요. 원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냥 두 사람이 잠깐 사람으로 마주한 순간. 밥이 끝나고 순희 씨가 설거지를 했어요. 재아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옆에 와서 그릇을 닦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순희 씨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크게 짐을 싸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진짜 자신의 것만 챙겼어요. 25년치 살림이지만 막상 내 것이 뭔지 생각하니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게 좀 서글프기도 했어요. 재아 씨는 그날 일찌감치 나갔어요. 순희 씨가 짐 싸는 걸 보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빈집에서 혼자 마지막 짐을 쌌어요. 한 방씩 둘러봤어요. 오래 살았던 집이라 구석구석이 눈에 익었어요. 벽지 뜬 자리도 창틀도 부엌 타일 사이의 작은 얼룩도.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슬프긴 했어요. 근데 가볍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었어요. 순희 씨가 얻은 집은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25년 살던 집이랑 비교하면 훨씬 작았어요.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어요.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공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 짐을 조금 풀고 작은 이불 하나 펴고 그 위에 앉았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낯선 동네의 낯선 소리들. 순희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혼자 TV 채널 골라도 되고 밥을 먹고 싶은 시간에 먹어도 되는 삶.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순희 씨한테는 오랜만의 자유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순희 씨는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좋아했다가 그만뒀던 꽃꽂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참 나이 든 사람이 새로 배운다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근데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꽃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예쁘게 있어줬어요. 재아 씨와는 가끔 짧은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관련된 일이 있을 때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필요한 말만 했어요.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순희 씨 집에 왔어요.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별거 아닌 얘기들을 했어요. 그게 순희 씨한테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괜히 눈물 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감정들이 이제는 혼자 삭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꽃꽂이 수업에서 생긴 일이에요. 선생님이 이번 주는 자유롭게 해보라고 했어요. 정해진 모양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꽃을 꽂아보라고요. 순희 씨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냥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꽂기 시작했어요. 남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것들로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엉성했어요. 옆 사람 것보다 허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내 거다 싶은 느낌.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이거 참 자유롭네요.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희 씨는 그만 혼자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소리내서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예쁘다.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해요. 키읔키읔. 순희 씨가 또 웃었어요. 그날 오래 웃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러 번 마음이 걸렸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극적인 반전도 없고 통쾌한 복수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오래 참다가 스스로를 선택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오래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다 보면 그냥 그 역할들 속에 내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때라고 묻는 것, 그게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순희 씨가 끝내 대단한 뭔가를 이룬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집에서 꽃을 꽂고 딸이랑 밥 먹고 오랜만에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꽤 오래 걸린 일이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꼭 큰 싸움이나 배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게 말없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장면들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주변에 조용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 혼자 만드는 채널에 응원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 버튼이 작아 보여도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되거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살며시요. 다음에 또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